네, 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트랜스포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한 트랜스포머는 원래 계측기에 사용되던 트랜스포머인데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한 가지 설명드리면 좋겠다는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120V, 100V, 0V, 120V, 100V, 0V라고 써져 있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트랜스포머는 아니고 해외의 계측기에서 사용되던 전원 트랜스포머인데요. 계측기를 제조를 할 때 그 제품이 이제 어느 나라에서 사용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20V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220V를 사용하지 않은 나라들도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전압들의 예를 보면은 뭐 100V를 쓰는 나라도 있고 110V를 쓰는 나라도 있고 120V도 있죠. 어쨌든 자, 이러한 전압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사용하는 220V 전용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를 쓰려면은 이 220V 트랜스포머 전용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채널을 구성을 해 놓으면 어느 핀에다가 입력을 할지 그 전압만 다르게 하면은 이 2차 측의 출력 전압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채널을 나누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보시는 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내가 뭐 100V 여기 이 트랜스포머에 100V를 입력을 한다고 하면은 이 0이랑 100V라고 써져 있는 두 개의 채널에 100V를 입력을 하면은 여기 이런 2차 측 출력 전압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자, 근데 보시면은 뭐 0이랑 100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0에서 220V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 트랜스포머인가요? 이제 그렇지가 않겠죠. 이제 그거를 트랜스포머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트랜스포머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있으면요. N1, N2. 턴비가 N1 대 N2라고 하면은 전압의 비도 이 턴비랑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1차측을 감을 때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V부터 120V, 0V부터 120V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동일하게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하나의 안에 있으면은 1차측을 동일하게 두 개를 감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냐? 0, 100, 120, 그리고 0, 100, 120. 그리고 여기는 2차 측 출력들. 자, 우리가 여기서 0V, 만약에 내가 이 트랜스포머에 100V를 입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이 트랜스포머에 100V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0이랑 100V 사이에 전압을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0이랑 110을 이거를 병렬로 묶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반면에 내가 220V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0이랑 120V를 쇼트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0이랑 여기 100 이렇게 해서 220V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이해가 가시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12V를 입력을 할 때 2차 측의 출력 전압이 4V인 트랜스포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턴 B가 뭐 3대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트랜스포머 1차 측이 자, 요렇게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12V 채널이 이런 식으로 있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0부터 12V라고 하면 이게 3턴대 1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1, 여기를 1, 여기를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한 턴일 때 4V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꼭 12V를 입력을 해야 4V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채널이랑 요 채널을 이용해서 8V의 전압을 입력을 하면은 4V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4V를 입력을 하면은 2차 측 출력으로 4V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4V를 입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2차 측으로 어떠한 Pout 이러한 전력을 얻으려면은 이 트랜스포머가 100% 이상적인 부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입력 전력을 입력을 해줘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출력으로 2A의 전류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 1차 측 마찬가지로 입력하는 전압 그리고 입력 전류가 요거를 곱한 8W만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2V를 넣을 때는 그만큼 낮은 전류만 있으면 되겠죠. 8V일 때는 12V보다는 좀 더 높은 전류가 필요할 거고 4V일 때는 더 높은 전류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트랜스포머에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랜스포머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여기 만약에 쉬운 예를 생각해 봤을 때 0, 110, 220 110V의 입력 전압과 220V의 전압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상관은 없지만 2차 측 출력 전압은 12V입니다. 자, 그러면은 12V 곱하기 1A라는 출력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입력 전력을 입력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220V를 입력으로 할 때 필요한 전류가 I 뭐 1이라고 하면은 110V를 입력으로 할 때 필요한 전류는 이 I1에 비해서 얼마겠어요? 당연히 2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요런 식으로 1차 측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을 때 110V와 220V의 전압을 공용해서 쓰려면은 이 트랜스포머를 맨 처음에 감을 때 이 110V에서 사용하는 2배의 전류를 고려해서 1차 측에 사용하는 동선의 굵기를 애초에 그만큼 굵게 해줘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했을 때의 단점은 뭐죠? 220V를 사용할 때도 불필요하게 굵은 동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제작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110V를 사용을 할 때만 그만큼 굵은 동선이 필요한데 220V를 사용을 할 때에도 굵은 동선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애초에 조금 굵은 동선으로 제작을 하니까 그만큼 제작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트랜스포머를 맨 처음에 감을 때 이 0에서 110V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0에서 110V를 이 위에처럼 연속해서 감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감아서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110V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요, 요 두 개를 병렬로 묶으면 돼요. 아까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거죠. 자, 0에서 110V 채널, 0에서 110V 채널을 두 개를 병렬로 묶으면 어때요? 각각의 동선을 결국은 병렬로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110V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반면에 내가 만약에 220V를 사용하면 어때요? 이제는 이렇게 병렬로 묶는 게 아니라 110V, 0, 이 두 개의 채널을 직렬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랑 여기에 220V를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가요? 자, 아까 같이 이렇게 0V부터 110V, 220V가 하나의 권선에
모두 직렬로 연결이 된 상태였다면은 110V를 입력으로 해서 사용할 때를 고려해서 애초에 트랜스포머를 감을 때 동선을 2배 굵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면적 기준으로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0에서 110V 채널을 두 개를 나눠서 쓰니까 얇은 동선을 사용해서 쓰는데 110V를 쓸 때는 두 개를 병렬로 묶어서 사용해주면은 결국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각 전압을 사용할 때 외부에서 회로 연결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내가 단순히 110V, 220V를 어디다가 연결할지만 생각을 하면 되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0V부터 120V 이렇게 채널이 두 개 나눠져 있으면은 내가 이러한 트랜스포머를 220V로 쓰고 싶다 하면은 여기 0이랑 여기 120V 이 두 개를 이렇게 쇼트를 시켜주시면 돼요. 묶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0이랑 120을 묶는 게 아니라 0이랑 0을 묶으면 안 될까요? 자, 그러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이 트랜스포머를 감을 때 내부의 그 감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극성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220V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 두 개 0과 120을 직렬로 묶어서 써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 0이랑 여기 120을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머에 한번 전원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AC 파워 소스를 이용을 해서 트랜스포머에 전압을 입력을 해보고요. 2차측 출력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0이랑 120V 두 개의 채널을 쇼트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220V를 넣어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 노란색 알이랑 여기 갈색깔이 되겠죠. 0, 100, 120에 100이면은 220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쇼트를 시키고요. 여기 갈색깔이랑 노란색에다가 제가 220V 전압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측기에 표시된 이 0.33A는 혹시 모를 이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 동작을 설정하기 위해서 최대 전류를 리밋을 걸어 놓은 거고요. 아직은 동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다가 220V를 제가 한번 물려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 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갈색깔이랑 노란색깔 채널에 220V의 전압을 입력을 한 상태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압을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AC 파워 소스를 통해서 220V의 전압을 트랜스포머에 입력한 상태이고요. 정상적으로 약 1.7W의 전력이 입력이 되면서 트랜스포머가 동작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잠시 돌려서 찍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자, 여기 2차 측 출력 전압을 보시면은 이게 계측기에 사용되던 트랜스포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옛날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에 사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CRT 이제 진공관 그 용이 있다 보니까 여기 뭐 6.3V도 있고 높은 고전압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전압을 입력한 상태에서 멀티미터를 활용을 해서 AC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출력이 측정이 되는지 여기 6.3V 채널을 한번 먼저 찍어보면요. AC로 바꾸고 여기 이렇게 약 7V의 전압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부하가 연결되면 이 출력 전압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160V, 23V, 12V 이런 전압들이 있는데 한번 찍어볼까요? 자, 여기 측정을 해보면은 165V라고 적힌 채널을 측정을 해보니까 아이고, 손 조심하세요. 저처럼 돼요. 여기 184V가 측정이 되네요. 자, 요렇게 요것도 부하가 연결되면은 전압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23V 채널 전압 찍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26V로 찍히고
12V 채널은 이렇게 13V 정도로 수정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시는 도중에 트랜스포머의 이런 1차 측 구조를 처음 맞닥뜨리게 되시면은 조금 당황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트랜스포머의 원리와 함께 이해를 하시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1차 측 전압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상황에 맞게 회로를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